22번, 24번에 나온 남정기는 왜구들이 침범하고 남쪽의 백성들을 막 이렇게 위협하고 할 때, 자, 내려가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왜구들을 정벌하고 평정하고 쫓아내고 뭐 이런 과정들을 그린 거야. 그러니까 전쟁 얘기란 말이야. 얘는 이 율격을 봐봐. 이게 있잖아. 굳이 장르라면 전쟁 얘기를 써놓은 가사거든. 가사는 3음보, 4음보 연속체인데 얘는 그 형식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죠. 그지? 얘 봐봐. 1음보, 2음보, 3음보, 4음보인데 갑자기 뭐 1음보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면에서는 가사의 형태를 갖추지 못했어. 그럼 얘가 갖는 문학사적 의미는 뭘까? 이 이후에 임진왜란 때 박인노의 선상탄 같은 전쟁 가사가 나오는데 걔는 율격도 갖췄어요. 근데 얘는 그런 선상탄에 앞서서 최초의 전쟁 얘기를 가사 형식으로 빌어서 써놓은 전쟁 가사란 말이야. 물론 형식적으로 완성미가 상당히 떨어지지만 최초의 전쟁 가사라는 측면에서는 문학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면 남쪽에 전라도 영암 같은 데 가가지고 왜구를 토벌한 얘기 볼까? 동성에 치달아 적병을 굽어보니. 자, 가끔 물어보는데 선생님 동성이 어디예요? 알 필요 없어. 그냥 잘 모르면 저 동쪽에 있는 성에 가가지고 적병, 외놈들을 굽어보니 그러면 동성이 높은 곳에 있고 아래를 내려온 거야. 이미 눈앞에 있다. 벌써 여기까지 온 거야. 굳게 닫힌 사당은 옛 성인을 모신 곳이요 선비들의 안식처이거늘. 여기를 사당을 말이지 이놈들이 와가지고 막 어지럽혔다는 얘기지. 여기저기 머무르며 사당을 더럽혔단 말이야. 도적에, 여기 도적은 매적이고 극악무도함, 극악하다는 얘기는 아주 악질인데다가 무도, 도리, 예절, 예의, 윤리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경호년에도 이러했던가. 그러니까 과거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혔던 적이 있었던 거야. 경호년에. 그때도 그랬던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높으나 높은 제 향교 뒤에 있단 말인가. 도적대를 돌진하여 외적들이 어디 있다고? 저 높은 고개 향교 뒤에 있대. 제가 고개양 도적들에 돌진해서 오자키 창우이 온갖 도구로. 이것도 선생님 모르겠는데요. 그냥 무기야 무기. 안 하니? 그 소리 온통 성을 흔들도다. 과장법이고 군사야 두려워 마라. 비장아 가렵나. 자, 군사는 포졸 이 군인들이겠고 비장은 밑에 하급 장교겠죠. 그지? 도적의 계책 불측이라. 예상할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일제는 앞에 있는 애들은 일제 하나의 부대는 머물고 하나의 부대는 행군한다. 나주, 전라도 나주를 가로질러 모산으로 돌아드니. 과정 맞죠? 행정 맞죠? 원수부에 가깝도다. 군영을 능멸함이 이토록 심하단 말인가? 응양대 분마대 좌하열 우하열 일시에 뛰어드니 포화는 우박 흩어지듯 노도는 눈 날리듯 화살이 비오는 듯. 전부 다 과장법 비유법이고 지구법이고. 지금 전쟁에서 실제 싸움할 때의 그 무기들 있잖아. 싸움하러 뛰어들고 무기를 날리고 쏘고 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야. 감당할 수 없거늘 어디로 들어오느냐. 니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 장창을 내 부리느냐 대검을 내가 쓸 것이냐. 여기서 내는 누가 긴 창을 쓸 거야. 누가 대검을 갖고 싸울 거야. 얘기한 거야. 칼 맞아 살더냐 살 맞아 살더냐. 자, 이런 거 봐. 이런 건 일종의 운이잖아. 운. 동음을 가지고 운을 살린 거지. 그치? 여기에 살은 뭐야? 화살. 뒤에 거는 살아난다. 이런 얘기야. 우리 병사 포위하니 내달아 어디 갔냐. 외적들이 도망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냥을 용면의 묘수로 산행도를 그려낸들. 이 송나라 유명한 화가 용면이 아주 묘수로 산행도를 그려낸들. 이 같음이 쉽겠느냐? 쉽지 않겠지요. 서리적 표현이지. 그지? 자, 진과 북 다투어 치니 승기가 자 이기는 기운이 성에 가득하고 용맹군사 날새어 적군 무리를 다 포로로 사로잡았도다. 깃발을 보아하니 매달린 것은 적의 머리요 동성을 돌아보니 쌓이는 것은 적의 시체다. 대승을 거뒀네. 그지? 날이 저물고 병마가 피곤하여
선멸하지 못, 잡아주지 못하는 것이야 일러 무엇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완전 전멸을 하지 못했다. 비장하 올라가 궁궐의 적장머리를 바쳐라. 험준한 전쟁터에 치열한 전투를 다 알아가야 하느니라. 그러면 이제 다 알아서 보고해야 될 거 아니야. 적어놔야 될 거 아니야. 도적 시체 수습하여 경관을 쌓았으니 이것은 별로 안 좋은 모습인데 마치 경치처럼 시체를 쭉 쌓아놨단 말이야. 덕진교 위에 예전에 없던 그 산이 바로 시체의 산이란 말이야. 어제 일을 생각하면 급하기도 하였구나. 싸움마다 불리하니 아래로는 원수, 위에로는 임금께 무엇이라 아래려는가. 어제 일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못하고 적을 섬멸하지 못했어. 그러면 급하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아래로는 원수, 위로는 임금께 무엇이라고 말할 거 없겠지. 연파와 이목이면 쉬 아니할까마는 마원 노익장을 어느 때나 자랑할까. 자, 늙은 장수 마원의 그 활약을 어느 때나 자랑할까.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선왕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 임금이 어디시니. 이건 돌아가신 왕이고 영암의 대승. 그럼 여기서 영암에서 큰 승리를 한 우리 공이 아니로다. 그럼 결국 누구한테 돌린 거야? 선왕과 임금한테 돌린 거지. 이게 그 조선시대 때 문학의 상투적인 충성, 임금에 대한 충성, 우국지적 이런 거야. 백성들 돌보시고 우리 군사 보호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겼지. 선왕의 신령하심이로다. 나라가 경사로워 군사들 춤추니 우리 임금 만세로다 만만세로다. 월출산 높단 말인가? 덕진이 맑단 말인가? 월출산 높고요. 덕진도 맑겠지. 하늘에 비무기 씻어 나라가 평온해졌으니 군사들 환호소리 사방에 가득하다. 승리를 축하하는 소리. 남녀 백성들아 어디 가 있다가 모두 다 오느냐. 뭐 외적들을 피해 있다가 승리하니까 다 나타난 거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곡식이 풍성하고 뽕나무 삶은 풍성하고 부여로움. 국태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들은 편안해. 태평하리로다. 편안할 때 위험을 잊지 말아야 하니. 뭐 이거는 뭐 유비무환처럼 준비하는 거야. 병장기 농기계 수선술이 함께하여 군정을 밝히시되 예의를 가르치소서. 윗사람 섬김은 그 안이 좋습니까? 아주 윗사람 섬기는 건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지 않은 채 싸우게 하고 전장에 내보내 죽게 하면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백성을 위하는 게 아니잖아. 해롭게 하는 거지. 그럼 평소에 가르치고 평소에 싸움하는 걸 가르쳐 전쟁터에 내보내야지. 그래야지 사는 거지. 그물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서 풀어주는 것이 바로 가르치고 싸우는 법을 가르치는 거야. 밤낮에 경전하니 어리석다 이 몸이여. 충성스러운 마음, 우국, 나라 걱정하는 그 일념이야 잊을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국 충정 마지막으로 강조하면서 끝났다. 결국 영암 전투에서 외적들을 물리치고 평정하고 대승을 이룬 그 전승의 얘기하고 과정하고 마지막에 임금에 대한 우국 충정, 임금에 대한 예찬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가사야. 형식은 가사로서는 좀 볼품가 없지만 내용은 최초의 전쟁 가사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위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추상적 소재를 나열하여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자, 도적은 이놈들이 예의도 모르는 그런 놈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열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정적 대상은 여기서는 외적이 알았니? 이게 나열하고 있는 건 아니야. 자,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 운율이 생기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운율은 볼품 없다 그랬잖아. 그리고 운율하고 현실의 고통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야,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반복하면 내용을 설명한다고 운율로? 아니죠. 내용이 아니잖아.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지, 그지? 연약한 대상의 속성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비 오듯이 뭐 무기가 날리고 날아다니고 막 그런 얘기. 그걸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거, 그 옥황상제의 명을 받은 그 용문이 있잖아. 그림을 묘수로 그려.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어라는 얘기. 그건 과장이야. 서리적 표현을 활용하여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답은 4번이네. 그지? 아니 잠깐만. 4번이 아니야. 22번이 이거. 22번. 서리적 어조를 사용하여 계책. 내가 아까 읽었지만 싸움하는 과정이 나왔지. 계책, 새로운 계책이 아니야. 자, 경호년에도 이렇게 더럽혔던가라는 과거 해석이 나오지. 그지? 그게 서리적 어조고요. 서리적 어조는 나오지만 이런 새로운 계책은 없다. 그 다음에 여러 명의 청자를 설정하여 특정 상황에 대한 화자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러 명의 청자가 아까 나왔던 걸로 하면 뭐야? 자, 너 이렇게 가고, 너 이렇게 가고, 비상은 뭐 하고, 너 이거 칼을 받아. 대검은 누가 쓸 거야? 긴창은 누가 할 거야? 청자가 여러 명 나오지. 여기 청자는 너, 내 이런 말 나오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화자가 있잖아. 지시하고 그 다음에 말하는 대상들이야. 근데 여러 명 나오지. 그래 안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남녀 백성 어디 가서 모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요.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청자의 설정을 보고 있다. 23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기억부터 미음. 기억이 뭐죠? 기억은 장창과 대검에 관한 것이지 상대가 휘두르는데 그게 위협적이지 않다. 위협적이지 않다는 얘기지. 상대보다 자기가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니은은 상대를 무찌르고 전투에 승리하는 것이 수월하다는 인식,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다. 거기 보니까 산행도인데 우리 현재 전투 상황에 승리하는 일이 훨씬 쉽다라는 얘기를 용면의 묘수라고 얘기하면서 쓰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상황적 한계로 인해서 상대에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더 이상 다 죽일 수 있는데 선멸을 못했다. 그런 얘기 나오지요. 그 다음에 승전의 공은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임금에게, 선왕에게 있다는 겸양이 되죠. 승리를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 백성을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게 아니고요. 승리를 위해서는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싸움을 잘 가르쳐야 돼. 나가기 전에. 이 백성을 보호하는 마음이죠. 자, 희생이 불가피하다. 그럼 백성들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그건 아니고요. 백성들이 만약 희생되면 이유가 뭐야? 가르쳐서 내보냈어야 되는데 안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르칠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4번으로 볼까? 보기를 바탕으로 이끌어 감상한 거다. 남정관은 을묘의 변 1555년 당시 관군에 이런 영함에서 왜구를 토벌한 작가의 승전 경험을 서술한 작품. 적의 무도함과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의 활약을 통해 전투자 장면을 실감나게 과장되게 묘사했고요. 승전 이후의 평화로운 모습도 이야기했고 그것은 임금의 선왕의 덕이다라고 얘기해서 작가는 승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싸움을 가르쳐서 내보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 물에 갇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백성들. 이를 통해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무충정의 일념을 보여주고 있다. 자, 24번에 틀린 것 찾을까? 1번. 사당을 더럽혔어. 이놈들이 예의도 모르는 극악무도한 놈들이야. 적군의 야만성을 드러내는 거 맞았고. 2번. 예전에 없던 세산, 뽕, 삼, 무성한 것은 왜구가 물러간 후 자연히 회복되는 게 아니고 태평성대를 이룬 거죠. 지금 물러갔잖아. 적을 선멸했잖아. 그리고 또 뭐냐면 자, 이걸 뒤집어 볼까? 예전에 없던 세산. 이 말은 적의 시체를 쌓아놓은 거라고 아까 얘기했지. 그다음에 뽕과 삼은 무성하다. 자,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다 불타고 없어졌다가 태평성대가 되면서 다시 재건한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우국, 그 틀린 게 2번이에요. 그치? 우국, 충심의 우국일념 잊은 때가 없대. 늘 항상 나라에 대한 충성,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잊지 않고 행동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 병상기의 농기구술, 이거 무기도 수리하고 농기에도 수리해. 위험을 잊지 말자. 대비하는 거지. 맞았지? 그다음에 포화가 흩어지는 것과 군사들이 환호하는 것, 싸움에 이긴 거지. 전투의 격렬함과 승전 이후의 기쁨을 상반된 장면을 서로 대비하여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어. 알았니? 포화가 흩어지면서 적들을 섬멸하고 싸움에 이어서 군사들이 환호하는 거, 이거는 전투가 그만큼 격렬했고 기쁨이 그만큼 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해석이 틀린 건 2번에 2번
예전에 없던 산은 시신을 적 왜군의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쌓아놓은 곳을 의미한다.